요즘 전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 문화 K-팝, K-푸드, K-드라마를 아시나요? 이러한 탓에 세계적으로 한국 역사에 대해서 전 세계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일본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한국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교들은 한국 역사의 숨은 진실이라는 강연회를 열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명문대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들은 한국 역사 수업을 듣지 않겠다는 거친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명문대학교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재미있게 시청 바랍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만들었습니다. 감동드림에서 들려주었으면 하는 내용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명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계 미국인 데이비드 최입니다. 최근 저희 대학교에서는 한 강연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강연회를 주최하게 된 에드워드 교수님은 세계적인 역사학자입니다. 에드워드 교수님은 세계 명문 대학교를 돌아다니며 강의를 하시는데요. 동아시아의 역사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학교에서 열린 강의 도중 일본은 한국에게 과거의 잘못을 사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명문대에 다니는 일본 대학생들은 이에 분노하게 되었고 일본을 저격하는 발언을 하였기에 집단으로 반발을 일으키게 되었죠. 수업 거부를 하는 학생들도 대다수였기에 이에 대한 논란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죠. 심지어는 명문대학교 교수를 맡고 있는 일본 교수님들도 에드워드 교수님에게 큰 불만을 갖게 되었고 강연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까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명문 대학교에서의 강의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죠. 강의 내용 중에는 일본은 한반도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이주민들이 세운 나라다. 일본이 강압적인 군인들에 의해 통치되는 동안 한국은 현대 국가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 관료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일본은 한국을 늘 열등감과 동경심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존재들이었다. 일본 왕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의 수도 서울을 근거지로 삼았던 백제 왕가가 나온다. 일본과 달리 한국인들은 절대 군사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수천 년 동안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선진적인 국가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강의 내용들을 통해 일본이 한국에게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 행위를 알게 되었고 사실을 알게 된 명문대 강의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에드워드 교수님의 강의 중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강의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교수님은 독도라는 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독도라는 영토의 분쟁권을 두고 지금까지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에 저도 교수님의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에드워드 교수님은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답하였습니다. 독도는 예나 지금이나 한국의 영토이고 일본은 독도에 대해 주장하지 않아야 된다. 실제로도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역사학자는 단 한 명도 없을 뿐더러 18세기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에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러기에 역사를 전공한 일본 학자들은 독도에 대한 분쟁권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역사를 전공한 학자들은 진실을 알고 있다.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말하는 자들은 오직 일본 정부와 일본 법학자들이다. 그들은 아직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을 듣고 난 후 일본의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일본과 한국이 독도에 대해 갈등이 있기 때문에 분쟁 영토인 것은 맞지 않냐? 한국도 독도가 자기들의 땅이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맡기면 되는 일 아니냐?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들도 자신 없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자기 주장을 말하였습니다. 일본인 학생의 얘기를 들은 에드워드 교수님의 대답은 강의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에드워드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을 통해 승리를 거머쥐고 일본의 영토 도쿄를 지배했던 역사가 있다. 이러한 사실이 있기에 나는 도쿄가 미국의 영토라고 생각한다. 그리고선 일본인 학생에게 학생의 생각은 어떠하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일본 학생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도쿄는 일본 땅이 맞습니다. 왜 그런 억지스러운 비유를 통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드워드 교수님은 방금 내가 한 말은 억지스러운 말이 맞다. 내가 도쿄를 미국 땅이라고 우기고 다녀도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일본 정부가 아무리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였던 역사적 사실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지 갈등이 있어서 분쟁 지역이라 불리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단번에 해결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강연은 계속 진행되었죠. 미국은 일본을 강제로 개항시켰고 1861년 서양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다. 그로 인해 일본의 역사는 한국보다 앞서 나가게 되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은 한국의 나라를 강제로 탄압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는 성매매를 강요당한 성노예가 아니고 이익을 위해 일본군과 계약을 맺고 매춘했다고 주장하는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위안부들이 당한 피해 사실의 심각성을 축소하였기에 그들은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도 않고 범죄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일본은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하였고 일본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사실들을 침략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 그렇기에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말하였죠. 에드워드 교수님은 명문대에 다니고 있는 훌륭한 학생들인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으면 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비판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일본의 언어와 문자,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과거 한국의 신라 시대에 신라의 향찰에서 유래된 글자이며 일본이 떠받들고 있는 왕 또한 한국의 서울을 수도로 삼았던 과거가 있고 백제의 왕가에서 떨어져 나온 반개 가문의 후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독도를 계속해서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면 일본이 한국에 빚을 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죠. 그리고서는 교수님은 계속 일본의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아직도 궁금한 학생들이 있냐고 물었고 이 말을 들은 일본 학생들은 침묵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에드워드 교수님의 강의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명문대 학생들은 강연이 끝난 이후 한국 역사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요. 저 또한 한국의 역사를 뚜렷하게 알지 못했기에 이 강의는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과거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 왜곡하기 바쁜 일본에 대해 정말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도 일본이란 나라는 독도를 자신들의 언어인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 중 위안부에 대해 사과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반성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행들을 저지르고 진실을 감추기에 바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입장은 얘기하지 않고 유리한 쪽으로만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에드워드 교수님의 강의가 널리 알려져서 모든 진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현재 한국의 문화와 역사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화를 전파하는 한국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한국 역사에 대해 모르고 살았던 사실과 일본의 추악한 만행들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계신 에드워드 교수님의 명문 대학교에서의 강의 사연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역사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였기에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일본의 만행들을 들으며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이러한 이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알아야겠다고 느꼈고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